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심판을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사고를 내서 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보훈처에서는 이분이 중과실, 그러니까 아무리 근무 중이었지만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행정심판에서는 보니까 이분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고를 낳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방송하는 것마다 여러분께 핸드폰에 한 2초 정도 잠시 공지가 됩니다. 제목이. 그러면 여러분은 제 모든 그 방송을 선별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경찰관이 근무지가 어디냐면 저 지방에 면사무소 말고 지서라는 게 있답니다. 지방에 지서. 자, 지서라는 데가 있는데 그 면사무소를 기준으로는 파출소가 하나 있고요. 지서에서는 이제 분사무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파출소 단위는 순찰차가 한 대 있지만 지소에는 순찰차가 없고 사이카, 오토바이로 그 민원 신고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그런 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이 경찰관이 그 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서란 단어 좀 생소하죠? 지방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파출소보다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하는 도중에 신고를 받았어요. 이제 폭행자 그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경찰관이 면허가 없었어요. 면허가 없는데 거기서는 그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찰차도 없고 오토바이를 공무상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일단 현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가해자로부터 도망오다가 경찰관 그 오토바이가 도착하니까 무서워서 그쪽으로 경찰관 쪽으로 쫓아오다가 경찰관이 그 피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경찰관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급한 마음에 가다가 민원 신고를 처음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단 그 피해자들 때문에 고의가 아니죠. 그분들도 무서워서 피하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 갖고 오토바이도 넘어지면서 이분이 큰 사고를 내고 상의를 입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이분이 이제 경찰관을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상 상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물론 이분이 또 그 신청하는 배경에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이것을 고의로 보지 않고 사고로 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공상 인정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분이 억울하다. 내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탄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또 무면허 오토바이도 그 지서에 오토바이 한 대밖에 없었고 또 직원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민원 해결에 의해서 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익보다는 사이 그 공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 경찰 그 이제 그 지금 보훈처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또 교통사고로 그 사람들이 중과실 그러니까 다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을 하니까 이분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익 목적을 수행하다가 이분이 그 사고를 낸 것이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탄 것도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속히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탄 거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싶어서 탄 거 아니고 또 불가피한 그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 피해를 주민이 피해를 좀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단 몇 분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일단 거기에 도착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고지 이분이 무면허도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면허니까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토바이도 그냥 자기가 편리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하면 고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시민의 그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났어요. 그 피해자하고 같이 또 부딪혀가고 그분들이 빨리 피하는 바람에 사고로 일단은 그래서 또 중과실 피해자도 다쳤고 경찰관도 다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사건을 그때는 마무리했고 이제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니까 그때 사건을 경찰에서는 이거는 무면허이고 그 피해자도 상당히 피해가 컸다. 그런 사실로 볼 때 중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과실을 낸 경찰관을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거부처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분이 개인 사적인 용무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게 아니고 경찰관으로서 거기에 있는 한 대밖에 없는 그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정이 또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고자가 피해를 덜 당하기 위해서 적게 당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구제해야 된다는 공익 목적의 사명감이 더 컸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앙행정심판위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공상 등록 신청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인용 결정을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하죠. 왜냐하면 경찰관이라고 해서 무면허 운전을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사고를 났어요. 사고 난 것은 경찰관이 자력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피해자가 경찰관이 오니까 도망오다가 좀 급하게 가고 도망오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경찰관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공익을 위해서 자기 주어진 임무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면허로 했다. 무면허도 오토바이였죠. 일단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한 대밖에 없으니까 교통수단이. 자, 무면허로 했다. 그리고 또 사고를 내서 그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처벌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분이 잘못한 건 인정을 받고,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분이 고의성이 없었고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시민을 구한다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분도 평소에 근무 내용 경력을 보니까 표창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찰서장 표창도 있을 거고 경찰국장 뭐 이런 사람들 표창이 있는데, 표창도 여러 개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이분은 평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표창을 이렇게 여러 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실한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평소 오늘 이번에도 봐도 자기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 불이하게 사고를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 법규에 앞서서 경찰관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공익 목적이 더 중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분의 그래서 거부 처분은 부당하고 이분이 공상으로 등록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재개를 했습니다. 자, 재개를 해서 일단은 그 사건을 보훈처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보훈처로 돌려보내면 보훈처에서는 이것을 다시 이제 그 처분을 해야 됩니다. 등록 거부 처분을 했으니까 등록 처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부를 빼고 등록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형식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이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이므로 우리가 거부 처분한 내용을 변경하여 등록 인정 처분한다라고 변경 처분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정말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 있을 때는 행정심판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꼭 있어야만 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정심판에는 법원에처럼 소송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뭐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고, 물론 변호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살 필요가 없고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거기로 활용해도 되고요. 자, 이래서 이 내용을 행정심판을 정말 이 존재 자체가 1982년도에 이 행정심판 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처분해 왔던 그런 기록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항상 정의롭게 하급기관에서 처분한 내용이 위법사항인지 아니면 적법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기관으로서의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아니면 상위 등급 처분 부당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보훈처로부터 거부 처분을 당했을 때는 내용을 살펴보고 도저히 이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신다면 일단은 그 자녀들에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들어가면 그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행정심판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문자를, 구독회원이시면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그래도 안내만 갖고 안 되겠다. 그렇다면
사건을 제가 수임을 해서 저희 구독회원에게는 특별히 좀 배려를 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많은 그 전화를 일일이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은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문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문자를 확인한 즉시 여러분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의 상담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